여러분, 안녕하세요. 황만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72세 노숙자 이정수 씨가 저를 찾아왔었죠. 주민등록증이 두 개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1953년 1월 7일생, 또 하나는 1953년 3월 15일생.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의 72년 인생이 왜 그토록 불행했을까요? 오늘은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는 이정수 씨와 함께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아는 기자,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탐사보도 전문 기자죠. 1953년 성심병원 출생기록 위조 5천만 원 거래. 저는 키워드만 알려줬습니다. 이 정도면 뭔가 나올 거야. 3일 후 기자가 전화했습니다. 황 선생님, 대박이에요. 진짜 있었어요. 우리는 홍대 앞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기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1953년 1월 7일 성심병원에서 이정수 출생. 새벽 3시 27분. 기자가 병원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15일 오후 2시 15분 같은 병원에서 박영재 출생. 박영재? 이정수 씨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이정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반이었어요. 그리고 생일도 똑같다고 했어요. 둘 다 3월 15일이라고. 여러분, 이 순간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재 지금 뭐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영재그룹 회장이에요. 이정수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산이 1조 넘는다고 들었어요. 저는 노숙자인데 그 친구는 재벌이에요. 이정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달랐어요. 걸 뭘 해도 잘 됐고 저는 뭘 해도 망했어요. 걔가 시험 보면 1등, 저는 꼴찌. 걔가 사업하면 대박, 저는 망하고. 운명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결정적 증거 기자가 더 충격적인 자료를 꺼냈습니다. 박영재 아버지 박종훈, 당시 대기업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이에요. 오래된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1953년 3월 28일 박종훈 계좌에서 5천만 원 출금. 같은 날 이정수 아버지 이기철 계좌로 5천만 원 입금. 여러분, 1953년 5천만 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시세로 약 50억 원입니다.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그럼 이정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아버지가 돈을 받고 저를 팔아넘긴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재가 3월 15일에 태어났는데 당시 유명한 명리학자한테 사주를 받더니 흉하다고 나온 거예요. 평생 불행하게 산다고요. 박종훈 회장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엄청난 재력가였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조사했고 2달 전에 태어난 이정수를 발견한 겁니다. 1월 7일 대길일이었으니까요. 천을기인이 세계인 사주였대요. 그래서 이기철 씨한테 거액을 주고 생년월일을 바꾼 겁니다. 박영재는 이정수의 1월 7일을 가져갔고 이정수는 박영재의 3월 15일을 떠안았어요. 이정수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럼 제가 72년 동안 고생한 이유가 박영재가 제 운명을 훔쳐갔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되찾아야 해요. 법적으로. 어떻게요? 이정수 씨가 물었습니다. 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해요.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출생신고서, 원본, 병원 의료기록, 거래내역.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증인이요.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 기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찾았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90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름은 최순자. 당시 성심병원에서 3파로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최 할머니는 치매도 없으시고 정신이 아주 또렷하세요. 90세인데도 70년 전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세요. 할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몸집의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 방문객 오셨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1953년 성심병원에서 일하셨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거기서 385 20년 일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1953년 1월 7일, 이정수라는 아기를 받으신 기억나세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정수? 어머, 기억하고 말고. 새벽에 태어났지. 3시 반쯤? 3시 27분이요.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맞아. 할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날이 참 좋은 날이었어. 100일이라고 했거든. 나도 오늘 태어난 아기는 복받겠구나 했었지. 가난한 집 아들이었어. 아버지가 공장 노동자였나? 근데 아기는 참 건강했어. 이정수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그 아기가 접니다. 할머니는 이정수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이고, 72년이 지났구나. 근데 왜 이렇게? 할머니는 이정수 씨의 초라한 옷차림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의 증언할머니, 그의 3월 15일도 기억하세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기억하고 말고. 그날은 날이 안 좋았어. 흉일이었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쯤 부잣집 아들이 태어났어. 박영재. 부모가 명품 옷 입고 왔더라고. 온 가족이 들떠 있었는데. 제가 속으로 아이고, 이 집 아들 고생하겠네. 흉한 날에 태어났는데 했었어.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일주일 후에 큰일이 났어. 부잣집에서 난리가 났거든. 마님이 울고불고 하더라고. 나중에 들으니까 사주를 봤더니 아들이 평생 불행하게 산다고 나왔다나 뭐라나. 며칠 후에 정장 입은 남자들이 병원에 왔어. 서너 명 됐나? 병원 기록을 뒤지면서 최근에 태어난 남자아이 중에 사주 좋은 애 있나? 고 물어보더라고. 제가 2달 전 이정수가 100일에 태어났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흥분하더라고. 뭔가 이상했어.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그 후로 얼마 안 있어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 2 아이의 출생신고가 접수됐는데 날짜가 바뀌었다는 거야. 이정수는 1월 7일에 태어났는데 3월 15일로 신고됐고 박영재는 3월 15일에 태어났는데 1월 7일로 신고됐다고. 제가 직감했지. 부잣집에서 돈으로 뭔가 조작했구나 하고. 근데 제가 어떻게 해. 가난한 산파가 재벌 상대로 뭘 할 수 있겠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어. 가끔 그 아기는 잘 살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할머니는 이정수 씨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구나. 할머니가 그때 뭔가 했어야 했는데 이정수 씨는 할머니 앞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72년 동안 왜 그렇게 불행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수야. 할머니가 이정수 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늦었지만 내 운명을 되찾아. 할머니가 법정에서 증언해 줄게. 죽기 전에 이렇게 증언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야. 그 후 2주 동안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첫째, 출생신고서 원본.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낸 1953년 문서였어요. 수정액으로 지운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더니 수정된 글씨는 박종훈 회장의 필체와 99.7% 일치했습니다. 둘째, 성심병원의 의료기록 원본. 이것도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었어요. 1953년 1월 7일 새벽 3시 27분 이정수 출생남아 3.2kg 건강. 1953년 3월 15일 오후 2시 15분 박영재 출생남아 3.5kg 건강. 셋째, 은행거래 내역. 1953년 3월 28일 박종훈 이기철 5천만 원 송금 기록. 넷째, 당시 성심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 3명의 추가 증언. 모두 70대 후반에서 80대였는데 부잣집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이기철이 정수 아버지의 술집 단골이 기억하는 증언. 1953년 4월쯤이었나? 이기철이가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고 술을 엄청 샀어요.
아들 덕에 큰돈 벌었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죠. 여섯째, 가장 결정적인 증거. 박종훈 회장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박종훈 회장이 20년 전에 세상을 떠나면서 유품으로 남긴 일기였는데 최근 유족이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한 거였어요. 기자가 그 일기를 복사해 왔습니다. 1953년 3월 27일 아들 영재의 사주를 봤다. 서울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명리학자를 찾아갔다. 그 사람이 말했다. 이 아이는 평생 불행하게 산다고. 흉살이 가득하다고. 3월 15일은 최악의 날이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1953년 3월 28일 병원에 사람을 보냈다. 최근에 태어난 남자아이 중 사주 좋은 아이를 찾으라고 했다. 곧 보고가 왔다. 이정수라는 아이를 찾았다고. 1월 7일생. 천을기인이 3개라고 한다. 완벽한 사주라고 한다. 1953년 3월 30일 이정수의 아버지 이기철을 만났다. 공장 노동자였다. 가난한 사람이었다. 5천만 원을 제시했다. 그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받아들였다. 내일 구청에 가서 출생신고를 다시 하겠다고 했다. 영재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불행하게 사는 걸 볼 수 없구나. 아버지가 이렇게라도 내 운명을 바꿔주마. 여러분, 이 일기를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명백한 범죄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의료기록, 거래 내역, 증인 4명, 필적 감정,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종훈의 일기. 이정수 선생님, 저는 모든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법정으로 갈 시간입니다. 이정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만졌습니다. 선생님, 72년 만에 제 진짜 생일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되찾을 겁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하지만 72년이나 지난 일인데 법원이 받아줄까요? 받아줄 겁니다. 기자도 거들었습니다. 진실은 시효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록 정정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되찾는 거예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정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신청인 이정수. 현재 생년월일 1953년 3월 15일 정정 요청, 생년월일 1953년 1월 7일. 사유 출생신고 당시 고의적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이정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저 무서워요. 만약 안 되면 어떡해요? 안 무서워하셔도 돼요. 저는 이정수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하늘은 72년 동안 잃어버린 운명을 반드시 돌려줄 겁니다. 2주 후 법원에서 첫 심리 날짜가 잡혔습니다. 과연 이정수 씨는 72년 만에 자신의 진짜 생일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법정에서는 어떤 치열한 싸움이 펼쳐질까요? 그리고 박영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다음 에피소드 72년 만의 정의에서 감동적인 법정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이 진짜 자신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황만월이었습니다.